얼마 전에 뉴스에서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집을 팔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린 나이든 이제 할아버지의 사연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.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.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허덕이며 사는 삶이다. 과연 그 사실이 진짜일까? 의심이 드는 게 첫 번째인 거고,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그러하다라고 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평생 거주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을 받아서 여생을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,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그 사례가 진짜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. 너무 집에 올인하면 안 된다. 부동산 불배신하다라고 하는 게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, 실제로는 부동산처럼 이렇게 돈이 잠기는 그런 자산보다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사례의 이면에 숨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. 우리가 부동산 자산 가치로 20억이다, 100억이다, 저 사람 100억짜리 건물주다,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매월 월세 수입으로 아니면 상가 수익으로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일정한 금액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.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꾸준한 소득이 더욱더 절실해진다고 합니다.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항상 소득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항상 소득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. 결국은 젊었을 때, 현직일 때 그러한 수입 이제 구조를, 항상 소득 구조를 몇 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몇 개가 우리의 삶에 큰 이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무리하게 부동산에 올인해서 연끌해서 대출로 집을 사놓으면 수십 년간 그 대출 때문에 계속 허덕이며 살게 될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한때 적금이나 뭐 이런 것보다, 예적금보다 부동산을 몇 채를 사놔서 계약금 걸고 중도금 무이자로 이렇게 버티고 나중에 잔금 칠 때쯤 되면 오른 만큼의 금액을 수익으로 잡고 팔아서 자산을 늘리겠다, 이런 의도로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. 물론 그분이 리만쯤에 하우스푸어 시절 그쯤 시기에 걸려서 좀 많이 고생을 했죠. 집 여러 채를 헐값에 팔아야 됐고, 그 대출 이자 때문에 감당을 못 해가지고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요, 그분은 직장 생활에 올인해서 직장인의 수명을 되게 오랫동안 늘려가고 있습니다.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. 부동산으로 그렇게 진심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이 부질없다라는 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러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우치게 된 거죠.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부동산으로 몇 차례 실패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지금도 팔리지 않는 집 때문에 조금 이렇게 머리 아파하고 있는 게 있고요. 만약에 무리하게 그렇게 벌리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. 물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목동에 있는 집 때문에 뭐 부채가 꽤 있거나 이러진 않은데 그냥 그저 좀 떨어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. 아무튼 부동산에 너무 몰빵한, 너무 올인한 이 자산 구조는 건전하지 못하다,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돈이 나오지 않는,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부동산은 우리네 삶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더욱 해봅니다. 우리가 살면서 꾸준히 매달 안정적으로 소득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다라는 거죠.
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라도, 아니 지금 현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연금, 개인연금, 퇴직연금, IRP, ISA, 그리고 고배당 우량주, 고이자를 주는 채권,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. 살면서 여러 가지의 수입을 확보한다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비록 그게 금액이 5만 원이다, 10만 원이다, 20만 원이다 쌓이면 절대로 우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어느 누군가는 고작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벌어들여서 언제 1억 모으고 언제 10억 모으고 언제 부자가 될 거냐라고 얘기하지만, 그렇게 부자 운운하는 사람보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형편,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조금씩 수입원을, 소득원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허덕이는 그 70대 노인의 사례, 그 사례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의 주제는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소득을, 그리고 그 항상소득을, 소득이 나오는 그 구조를 몇 개는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뭐든 천리금도 한 걸음부터입니다.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어느덧 지금 이제 한 2년 지나고 있습니다. 3년째 접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뭐 대략적인 그 시작했던 딱 정확한 이제 날짜는 이제 헷갈리는데, 아무튼 꾸준히 계속 이제 해나갈 작정입니다. 이때까지 해왔던 시간보다 몇 배 이상을 앞으로 해나갈 작정이고, 목소리가 나오는 한, 몸이 건강히 허락하는 한 계속 찍어서 올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무엇을 하든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래오래 시도해서 해나갈 작정이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그러한 모습, 그러한 마음가짐, 그러한 태도가 제 인생에 어떤 식으로든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누가 되었건 간에 살아가는 삶은 나름 다 소중한 법이다. 그러므로 그 삶의 처지에 맞춰서 성실하게, 착실하게, 부지런히, 검약하고 검소하게 지내면서 삶을 좀 잘 다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남들하고 비교질하고 남들에 비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, 혹은 내가 잘났다, 이렇게 우쭐대거나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길기 때문에 오래오래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, 항상 소득을 반드시 확보해 놔야 우리네 삶이 불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